안녕하세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절세,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의 의무화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규제 대상 지역에서 이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요, 가격에 관계없이 모두 다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2020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은요. 첫 번째,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이 확대되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규제 지역, 그 투기 가열 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전부 다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증빙자료 제출 대상도 확대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는요, 법인거래 신고사항도 확대됐다. 법인거래 시에도 마찬가지로 그 자금조달 계획서 플러스에서요, 법인이 주택거래 신고했을 때 별도 서식을 통해서 주택거래 신고 양식이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추가로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뭐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와 그 다음에 10월 27일 이후 건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요. 과거에 그러니까 이제 10월 27일 전이 되겠죠. 3억 원 이상 주택 거래 시에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투기 가열 지구에서는요. 3억 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고 9억 원을 초과했을 때는 증빙 자료를 추가로 제출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법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10월 27일 이후에는요.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모든 주택을 거래할 때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고요. 투기 가열 지구 있죠?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주택 거래 시 자금 조달 계획서 및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법인이 거래를 했을 때는요, 여기에는 그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 가열 지구뿐만이 아니라 전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하고 증빙 자료를 제출하고요. 그 다음에 법인의 등기 현황이나 상대방과의 특수관계 여부, 주택 취득 목적 등이 기재되어 있는 법인 주택거래 계약 신고서까지도 제출해야 된다는 이러한 무시무시한 사회적 어떤 비용을 초래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하고 투기 가열 지구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기 가열 지구는 총 48개의 곳이 되겠습니다. 서울의 전 지역이고요. 경기도에는 과천, 성남 분당구 수정구, 광명 하남 수원 안양, 안산 단원구,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 기흥, 화성의 동탄 이지구 등이 되어 있고요. 인천에는 연수구 남동구 서구가 되어 있고 지방 쪽에는 대구 수성구 등이 되어 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는 69개 지역이고요. 서울은 전 지역이 되겠습니다. 경기는 김포, 파주, 연천 등이 되겠고요. 화면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천 지역은 전 지역이 되겠는데 강화하고 옹진 지역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 쪽에는 뭐 세종 쪽, 대전, 청주의 동지역이나 오창, 오성읍까지만 그 조정 대상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림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죠.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항목별로 증빙 자료들을 제출해야 되는데 어떤 것들이 있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기 자금으로 취득했느냐, 차입금으로 취득했느냐에 따라서 나눠지고 있는데요. 자기 자금 볼까요? 금융기관에 난 있는 돈으로 했다. 그랬을 때는 예금 잔액 증명서가 필요하고요. 주식 채권을 매각했다. 그 돈으로 난 주택을 샀다. 그랬을 때는 주식거래 내역서, 잔고증명서 등이 필요하고요. 증여나 상속받은 돈으로 했다. 그러면 증여상속세 신고서나 납세 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현금 등 그 밖의 자금이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했는데 금융기관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은요, 소득 금액 증명원, 자영업자인 경우죠. 그 다음에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과거로부터 계속 소득이 있었는지 확인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부동산 처분 대금으로 나는 샀다. 그러면 부동산 매매 계약서하고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차입금으로 하는 경우에는요,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서 샀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랬을 때는 금융거래 확인서, 부채증명서, 대출 신청서 등으로 그 대출했다는 내역이 들어있는 것이면 되겠습니다. 임대보증금 등으로 했다. 이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회사 지원금, 사채, 기타 뭐 차입금 등이 있다. 그러면 금전 차용을 증빙할 수 있는 그런 서류들이 필요하겠습니다. 회사 지원금이다 그러면 회사에서 지원한 내역이 있겠죠.
그런 서류들을 하는데 보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서류들입니다. 이거 다 떼야 되거든요. 그 관공서는 이거 떼줘야 되고 아니면 금융기관도 떼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다 증빙하면은 일일이 또 눈으로 확인해야 되겠죠. 얼마나 이게 복잡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 복잡하고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죠. 투기 세력 근절을 위해서 한다고는 하나 전체 국가 국민들의 어떤 그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 시간과 비용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황당한 정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신고 양식은 뭐 기존에 있었던 건데요.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보시면 자기자금, 차입금, 뭐 자금 조달 계획서하고 조달 방식 등이 나와 있고요. 법인 같은 경우는 추가로 더하죠. 법인 주택 거래 계약 신고서라고 해서 법인 등기 현황, 거래 상대방 간의 특수관계 여부, 주택 취득 목적 등을 추가적으로 더 내게 됩니다. 제출 시기는 언제일까요?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제출을 합니다. 만약에 그 금융기관의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은 그 서류는 나중에 추가로 보완을 하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 제출을 하지 않았다. 3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 제4호를 위반했기 때문이거든요. 거기에 명시된 과태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허위 신고할 수도 있겠죠. 허위 신고를 한다면 취득가액의 무려 2%를 부과합니다. 따라서 10억 원짜리 주택을 샀다. 그러면 취득가액의 2%니까 2천만 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금액을 또 부담해야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전 국민이 다 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좀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면요. 전체적인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다는 것, 돈과 시간 낭비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관련돼서 뭐 매매자들은 매수자는 당연히 뭐 그 금융기관하고 관공서에 뛰어다녀야 되고요. 금융기관과 관공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또 그 대면해서 이런 업무를 진행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비용이죠, 비용. 그 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적 비용이라는 것들도 있고 금전적 비용이라는 거 있는데 그런 것이 너무나 많이 소요된다는 것이 문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 하는 이유가 뭘까요? 투기 세력 근절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땐 전혀 투기 세력 근절의 효과는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소위 말해서 그냥 사람만 잡는 그런 정책으로 전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요, 사인 간 자유거래에 대한 과도한 통제다. 이것은 뭐 사회주의 통제 못지않게 엄청난 통제다는 것이죠. 이것은 자유거래에 대한 심각한 침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무엇이냐면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투기 세력 근절 효과를 보기 위해서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주택 구매하는 사람들 다 범법자로 취급해서 저 모두 다 그 똑같이 본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뭐 범죄를 야기시킬 수 있는 예비 범죄자라고 보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효과 전혀 없다는 것 또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요. 주택 구입했을 때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의무화와 그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